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급히 의원을 부르시오. 홍의와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으셔야 합니다. 대신들에게 홀로 남은 내 아들 홍의를 부탁하오. 전하의 기력이 이토록 쇠하실 동안 어찌 우왕청심만 조차 올리지 않았단 말이냐? 조선 왕조의 이토록 지극한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아이가 또 있었을까요? 조선 최초의 적장손이자 총명했던 단종. 하지만 조선을 떠받치던 두 개의 거대한 별이 저물기 시작하자 구름 속에 숨어있던 거친 욕망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도 이곳에서 자도 좋다고 알바마마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쩍 크셨는데 이제 홀로 주무시는 법도 익히셔야지요. 제가 언제 혼례를 치르고 거길 떠날지 모르니 궁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동생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주마마께서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되셨군요. 원선저! 공주마마! 저도 오늘 여기서 같이 자도 되옵니까? 저도요 저하 다 함께 자요. 이란 무엇이며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얘는 하늘의 이치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모두가 총명한 새손을 바라보며 조선을 이끌 미래의 성군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누군가는 그 눈부신 빛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급히 의원을 부르시오. 궁기의 크기가 깊어 심상치 않사옵니다. 중전의 상을 치르며 몸을 돌보지 않고 정사를 감당하더니 결국 병이 되었구나. 당분간 정사는 이 아비가 맡을 것이니 너는 새손을 위해서라도 몸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거라. 홍의와 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으셔야 합니다. 소자가 하루빨리 자라 아바마마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사오니 제발 조금만 더 견뎌주시옵소서. 홍이야, 나를 대신해서 형약하신 할바마마를 잘 모셔야 한다. 네가 읽고 있는 소설을 읽어다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에 관한 소설입니다. 시종인 어머니와 고위 관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별이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소녀였지만 자신의 처지를 탁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마음 깊이 흠모하는 양반집 선비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도 글을 써보아라. 백성들도 쉽게 읽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아바마께서 만드신 한글로 쓰면 좋겠구나. 소인이 어찌 새로운 임무를 내리겠다. 내일부터는 내 곁에서 마음속에 품은 글을 쓰거라. 그 앵두는 과인이 아바마마를 위해 손수 심고 가꾼 것이니 함부로 따서는 아니 된다. 저하께서 손수 기르신 나무인 줄 모르고 앵두가 너무 탐스러워 그만. 아직 입에는 대지 않았으니 용서하마. 대신 아바마마께 올리도록 이 바구니에 앵두를 가득 다 담거라. 한알 두알 조심스레다네. 이 정도면 아바마마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앵두가 잘 익었다 왔사오니 드셔보시옵소서. 밖에서 구해온 것과 세자가 손수 심은 것을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내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듯 싶으니 경혜공주의 혼례를 서둘러 치러야겠구나. 공주님이 이리도 어여쁘고 곱다니 난 정말 행운하여 내 평생 공주님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소. 경혜공주의 혼례를 치른 지 불과 한 달 뒤 조선의 큰 별이었던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어린 새손을 부탁하오. 목숨을 바쳐 전하의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버지 세종이 승하하고 단 5일 만에 문종은 조선의 제5대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왕자는 축복이 아니라 그의 병든 몸을 더욱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형님, 이제 좀 쉬십시오. 옥체가 상하십니다. 아바마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 원망스럽구나. 왕의 상중이라 하나 백성들의 삶까지 멈출 수는 없소. 호조는 즉시 가뭄이 심한 굶주린 백성들에게 의창의 곡식을 풀고 피해 지역의 세금을 감면하시오.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물을 소홀해서는 안 되니 앞으로 강연에 병서를 넣도록 하시오. 수양대군은 진법을 제정하도록 하라. 문종은 병든 몸으로 즉위했지만 정사만큼은 누구보다 명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학문은 물론 부국강병에도 힘썼으며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찬양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진법을 잘 완성했다. 수양대군은 당나라 최고의 명장 이정보다 낫고 과인은 제갈량보다 조금 모자란다. 제갈량은 장수의 재능이 부족한데 전하를 어찌 그와 견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야심이 컸던 수양대군조차 완벽한 형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납시였사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드셔서 몸을 보존하시옵소서. 세자, 훗날 네가 읽을 글을 남기고 있단다. 왕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신하는 믿되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라서 외롭더라도 강해야 한다. 반드시 명심하겠사옵니다. 문종은 자신의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남은 시간을 아들을 위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설을 다 썼다면 읽어다오. 나의 이름은 난초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이름이 아닌 향기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태양이셨으나 나는 그 빛을 받기 전까지는 이름 모를 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피어난 꽃만을 바라보지만 그분은 꽃이 피어나기 전에 길고 어두운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잠시 자취를 감춰도 그 빛을 받아 피어난 꽃의 은은한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꽃의 생은 짧으나 고귀한 향기를 품은 나는 해마다 나의 참된 가치를 알아봐 주신 그분께 진한 향기를 품은 꽃으로 돌아가 영원히 지지 않는 충심의 꽃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나는 그저 네가 피어날 시간을 기다려 주었을 뿐 찬란한 꽃을 피운 것은 오롯이 네 자신의 힘이다. 해마다 새 송이의 꽃을 피우다오. 첫 번째 꽃은 나를 위해, 두 번째 꽃은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꽃은 간인한 내 아들 홍이를 위해 피워다오. 다시 발병한 종기는 한동안 문종을 위협했으나 어이 전순에는 가벼운 처치를 하고 심지어 식사에 종기와 상극인 꿔온 고기를 꾸준히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전하의 병세가 이리 오래 가시니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소? 다행히 열이 내리고 등창의 크기도 작아져서 이제 서서히 정사를 보셔도 무방할 듯하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움직이시면 가라앉던 종기가 다시 도질 수 있사오니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몸을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조선 제1가는 어이가 괜찮다 하니 걱정하지 말거라. 전하, 약을 드실 시간이 옵니다. 낮에만 해도 분명 전하의 상처가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녁이 되니 급히 악화되셨사옵니다. 배신들에게 홀로 남은 내 아들 홍위를 부탁하오. 눈을 뜨십시오. 전하의 기력이 이토록 쇠하실 동안 어찌 우왕청심환조차 올리지 않았단 말이냐? 완벽한 성군이 될 문종은 허망하게도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승하했고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줄 할아버지 세종, 할머니 소원왕후, 아버지 문종, 어머니 현덕왕후까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린 단종의 운명은 유언을 받든 대신들의 어깨에 맡겨졌으나 왕족에게는 그들은 눈엣가시였고 그리고 마침내 조선 왕실을 피로 물들일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